토트넘은 부진해도 손흥민은 항상 위협적이다. 손흥민의 침착함, 속도, 속임수는 틀림없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고 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가 손흥민에게 리버풀전에서 평점 7점을 부여하며 한 말입니다. 토트넘은 17일 리버풀과의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막판 한 골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원샷 원킬을 보여주며 리그 11번째 골을 넣었고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영국 BBC 필 맥너티는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보고 토트넘은 처음 30분을 리버풀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었다. 한 번의 기회를 한 번의 침착한 마무리로 해결했다며 심지어 오프사이드도 아니었다. 정말 끝내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비록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패하며 리그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손흥민의 위력이 더욱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리버풀이 높은 점유율로 선제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시종일관 밀어붙였는데 손흥민이 단 한 번 찾아온 기회에 골을 넣자 외신 433은 재밌는 일러스트를 게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운전하는 2층 버스에서 손을 흔드는 손흥민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버스에 올라타라 라는 문구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흥민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손흥민이 모두를 승리로 이끌 거라는 의미처럼 여겨졌습니다. 축구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옵타조는 손흥민의 득점 이후 손흥민은 최근 7번의 EPL 챔피언 팀들을 상대로 5골을 넣었다. 두려움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5골 중 20골이 손흥민과 케인이 넣은 득점이라며 두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황의조도 골을 넣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위치에서 골을 넣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2명이 텔레파시가 통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번 대표팀 소집 때 손흥민은 축구대표팀 주장으로서 유럽에서 뛰는 동료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소속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자신의 골과 함께 터진 황의조의 리그 1호 골로 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의조에게 이날 골은 긴 침묵을 깨고 13경기 만에 넣은 소중한 골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손흥민의 승리의 버스에는 토트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대표팀 동료들까지 타고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여전히 수비적인 전술로 나와 역습을 노렸습니다. 이 같은 전술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토트넘 출신 데이비드 벤틀리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스타일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나친 수비 중심 축구로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트넘 선수들은 레드넨 포체티노 감독을 통해 좋은 축구를 해왔다며 무리뉴 감독이 이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클 오원은 해리 케인은 무리뉴 감독 전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좌절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상황 시 케인은 미드필드 지역까지 나와 수비 배후 공간으로 침투하는 윙어들에게 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은 지금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좋지 않게 된다면 잠깐만 나는 역습 전술을 위한 선수가 아닌데 라고 케인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효율적이라고 옹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리버풀과 토트넘의 대결을 음악에 비유하면서 클럽의 헤비메탈 축구가 무리뉴의 음소거 버튼을 만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클럽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한 빠른 공격 전개 전술과 반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무리뉴를 대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서튼은 누군가는 무리뉴의 전술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의 전술은 실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34%의 볼 점유율로 2대0의 승리를 거뒀다며 리버풀을 상대로도 이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이기자 한 토트넘 팬은 무리뉴의 축구가 보기 지루할 만큼 과르디올라의 팀의 좌절을 보는 것도 만족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도 지루한 축구를 한다며 비판받았습니다.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도 이에 동조하는 듯 발언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이 같은 전술은 맨유와 토트넘에서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무리뉴의 토트넘에게는 손흥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뉴가 맨유를 맡았던 2018-2019 시즌 당시 맨유는 리버풀에 압도당하며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무리뉴는 맨유에서 경질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토트넘을 맡은 무리뉴는 이번 시즌 맨유를 6대1로 이기며 1위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게리 네빌은 이같이 토트넘이 잘나가는 이유는 무리뉴의 전술은 맨유 때와 다르지 않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지금의 토트넘과 당시 맨유를 비교하며 해리 케인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보다 더 아래에서 보류받지만 손흥민과 스티븐 베르바인이 있다. 이브라히모비치 곁에 있던 안데르 에레라, 폴 포그바와 속도가 다르다. 공격 위치에 공격해야 할 선수들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금 토트넘에겐 당시 맨유의 에레라나 포그바보다 발이 훨씬 빠른 손흥민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원샷 원킬의 놀란 결정력으로 수비 축구를 하는 토트넘에게 많은 골을 안겼습니다.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손흥민은 완벽하게 부합하는 키플레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무리뉴 감독은 구단이 손흥민을 꼭 잡아달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나는 손흥민과 데니얼 레비 회장을 믿는다. 손흥민과 레비 회장 모두가 잔류를 바라고 있다. 두 사람은 아마 가능하다면 손흥민이 평생 토트넘에 남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일 인터뷰에서 무리뉴 감독은 갑자기 손흥민의 연장 계약에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실제로 연장 계획이 미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현재 2,000명의 관객이 들어왔다가 두 주에 다시 무관중이 되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단이 선수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구단이 내년에 선수에게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재정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해결된다면 손흥민에게 더 좋은 계약을 제시해서라도 붙잡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보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을 빼자마자 실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은 분노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압박 좋고 역습 가능한 손흥민을 대체 왜 뺐냐? 손흥민을 빼면 상대가 자신감이 더욱 높아지는데 무리뉴만 그걸 모르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웨스트햄과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앞서가다가 후반 35분 손흥민을 빼고 토트넘 수비진이 삽시간에 무너지며 무려 3골이나 내주고 비겼습니다. 또한 지난 4일 린츠와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2대1로 앞서다가 후반 37분 손흥민을 빼고 알리를 넣었는데 바로 이 시점만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놀랍게도 손흥민을 빼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는데 한 토트넘 팬의 말처럼 손흥민의 존재감은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라도 역습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손흥민이 없어지면 상대방 팀의 수비진은 공격에 마음껏 가담해 공격적인 기세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스코카도 무리뉴의 치명적인 실수는 손흥민을 알리로 바꾼 것이라며 손흥민의 속도와 움직임은 분명히 리버풀이 걱정하는 것이었는데 알리는 이런 수준의 위협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보다 팬들이 더 주목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적인 도움을 왜 못 넣냐는 것이었습니다. 후반 18분 손흥민이 절묘한 헤딩으로 떨궈놓은 것을 베르바인이 단독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맞추며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이 사진이 올라오며 팬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현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와 일본인은 말도 안 돼. 한국인이 사라졌다. 일본 언론들이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길게 보면 일본의 이득이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아. 반면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본 IT 미디어는 10일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니다.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관광대국이 될 방안을 고민해보면 자연히 그런 결론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이날 오전 기준 야후 재팬 랭킹 2위를 오르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 관광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에서 7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만 명 감소했다. IT 미디어는 일본 정부가 눈치를 봐서 한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더라도 양국 간의 역사 문제나 반일 정서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때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 관광당국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외 나라의 관광객 비율을 높여야 한 나라와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관광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도를 넘는 한국 의존은 그만둬야 한다.
당일 관광객의 균형을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해 한국 관광객 급감은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T 미디어는 특히 규슈 상황을 한국의 다리 타법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오카 현관광의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후쿠오카를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은 52%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런 외다리 타법을 고수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관광 수입이 줄어들고 관광과 정치가 혼동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에 맞춰 관광지가 개발되면 지역의 다양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서비스, 관광 방식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IT 미디어는 전세계 관광객이 방문하는 프랑스, 스페인, 태국 등도 이웃나라 관광객이 많지만 어느 한 나라가 반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다양성이 관광 자원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들은 인색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IT 미디어는 나가사키현 지역사회 유지계획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인 관광객은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당일치기 손님이 많아 1인당 관광 소비액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일본 관광업에 떨어지는 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규슈의 한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런 방안이 각상공론이라고 포기하는 이들도 많지만 시가현 등은 태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지난 3년간 태국인 투숙 관광객 수를 약 15배로 늘리는 실적을 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하는 호기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일본 잡지 현대 비즈니스는 한국인이 사라졌다? 한일 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삿포로 실태 보고서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달 14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삿포로의 상황을 전했다. 삿포로 내 호텔에 예약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취소가 많고 비행기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배후에 낙관론도 많다고 소개했다. 결국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이 잡지는 홋카이도의 한 기념품 상점 주인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실감한다. 하지만 전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중 일본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인은 일본을 싫어하더라도 일본 제품의 우수성과 일본 음식의 맛을 알고 있어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